우리는 지금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걸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사는 거지? 진보와 보수, 찬성과 반대, 팩트와 음모론.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 공존합니다. 대화가 불가능하고 타협은 사라지고 서로를 적으로 봅니다. 이게 그냥 정치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그 생각을 바꿔드릴 겁니다. 하라리는 넥서스에서 이 현상의 뿌리가 정치인의 문제도 국민성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은 민주주의가 왜 정부와 뗄 수 없는 관계인지, 그리고 알고리즘이 그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정보 시스템이다. 민주주의를 그냥 국민이 투표하는 제도라고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라리는 민주주의를 훨씬 근본적인 층에서 바라봅니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분산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명의 천재 지도자가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수백만 명의 시민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투표, 여론, 언론, 시위 등의 방식으로 표출하게 합니다. 그 분산된 정보가 모여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유로운 언론 표현의 자유,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문화, 이것들이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부품입니다. 이 부품 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시스템 전체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에코 챔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세계. 알고리즘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같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같은 뉴스 프로그램을 봤죠. 보수도 진보도 같은 정보를 접하면서 최소한의 공통된 현실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의견은 달라도 사실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기사를 끝까지 읽고 어떤 댓글에 분노했는지를 모두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콘텐츠만 계속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는 안 보여도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의견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계속 들어오고 반대 의견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이 점점 강화되고 극단화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게 이상한 줄 모릅니다. 이것이 에코 챔버, 즉 메아리 방입니다. 이에 유발 하라리는 말합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설계된 것이 아니다. 단지 참여를 최대화하도록 설계됐을 뿐이다. 그런데 분노와 공포가 참여를 가장 잘 이끌어낸다는 걸 스스로 학습했다. 공통의 현실이 사라질 때 민주주의도 사라진다. 이게 왜 민주주의에 치명적일까요?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같은 현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견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체가 달라지면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놓고 대책을 얼마나 강하게 써야 하느냐를 토론하는 건 민주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를 두고 반반으로 갈리면 그건 토론이 아니라 현실 인식의 분열입니다. 공통의 사실 기반이 없으면 어떤 타협도 합의도 불가능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연구들에 따르면 같은 미국인이면서도 서로 다른 알고리즘 피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실을 진실로 믿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백신을 둘러싼 정보의 분열이 실제 사람들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권위주의는 왜 알고리즘을 반긴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만드는 사회 분열은 권위주의 세력에게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분열된 사회는 강한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못하고 대화가 불가능할 때 사람들은 저 혼란을 정리해줄 강력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총칼이 아니라 혼란과 불신 속에서 국민 스스로 독재를 선택하는 거죠. 알고리즘은 민주주의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서로 못 믿게 만들고 공통의 현실을 파괴하고 분노를 극대화합니다. 그 결과로 민주주의가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거죠. 이게 하라리가 가장 경고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투표가 아니라 정보 습관이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 제도가 아니라 분산된 정보가 모여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고리즘은 그 시스템의 연료인 공통 현실을 분해하고 시민들을 각자의 정보 거품 속에 가둡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라리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찾아 읽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반대편의 현실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정보 습관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업과 그것을 규제해야 하는 정부에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클릭을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공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만들라고요.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선택이 그것을 살리거나 죽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번 주제 인간 vs 비인간 지능, AI가 진화의 경로 자체를 바꾸는가를 다룹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